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인데요. 최명기 작가님과 다산북스라는 곳에서 펴낸 책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성공을 위해서 한 우물을 파라고 하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선 하나만 해야 한다고들 말씀들을 우리는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 책에선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번쯤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내가 지금 한 가지 일에도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이게 뭐 하고 있는가 자책하기보다는 한 번쯤 마음을 콩밭에 두는 여유를 가지고 다가갈 때 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 빨리 가려고만 하다가 지쳐서 주저앉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를 찾아주는 책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문명의 붕괴에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된다. 한때 바이킹은 북유럽의 그린란드를 지배한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그린란드는 지금처럼 얼음이 뒤덮인 척박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 출신의 바이킹은 목축과 농경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곧 소빙하기가 닥쳐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바이킹은 기존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반대로 현지 이누이트는 적극적으로 추위에 적응해 나갔다. 이글루를 지어 추위를 피하고 고래와 바다 표범의 기름을 태워 집을 난방했다. 바이킹은 끝끝내 이누이트의 생활 양식을 미개하다고 여겨 멸시하면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까지 추위와 배고픔에 괴로워하다가 한꺼번에 멸망했다. 변화를 거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것이다. 만약 당신이 바이킹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땠을까? 당장의 이누이트를 찾아가 이글루 짓는 법, 그린란드에서 생선 잡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기에 어떤 변화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지탱하는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신은 지난 과거에 얽매이거나 의미 없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사람이든 직업이든 직장이든 나에게 적합한지는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가 만든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성향은 주로 창업가, 예술가, 발명가, 혁명가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마음을 먹으면 누구도 당신을 말릴 수 없다. 평소에는 무난한 성격이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특정 분야가 있으며 뭔가에 꽂히면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헤어나오지 못한다.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안 될 거라고 비아냥대도 결국 해내고야 만다. 주차장 창고에서 컴퓨터를 만든 스티브 잡스도 게러지처럼 좋은 환경이 없어도 누구나 음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게러지록 장르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주위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고 열중했을 뿐이다. 이런 성향이 반드시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누가 시켜서 해야 하는 일은 지루해서 못 견뎌야 하는 성향의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는 지치지 않고 빠져드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자신의 내면에 분출하지 못한 에너지가 가득한 것이다. 정신과 용어 중
마치 모터가 달린 듯이 돌아다닌다는 표현이 꼭 말맞다. 이들은 꽂히는 일을 할 때는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겨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몰두한다. 대표적으로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정했는데 바로 인터넷, 청정에너지, 그리고 우주 개발이었다. 그가 설립한 온라인 금융 서비스 회사는 페이팔의 전신이 되었고 현재는 로켓 제조사인 스페이스X,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CEO가 되었으니 거의 꿈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한다는 머스크는 폭발하는 내적 에너지를 양분 삼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기술을 향해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 한 가지 일에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대신 낯설고 새로운 관심사를 찾아 나서고 또 그럼으로써 맞닥뜨리게 되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당신에게도 분명 아직 분출하지 못한 내적 에너지가 많을 것이다. 지금 헤매고 있다고 해서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 금세 잊어버리면 그만이다. 대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새로운 반짝임을 기다리자. 그것이 변화에 강한 당신의 특별한 강점이다. 또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도전의식이 결국 당신을 더 넓은 세계로 이끌 것이다. 가끔은 인생에도 재부팅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드물게 전무인의 자격을 따고서 MBA 과정을 마친 이력이 있어서 때때로 MBA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 조언을 구할 때가 있다. 그들에게 우선 전문의를 취득하라고 설명하면 다들 크게 실망한다. 그들 중 상당수는 아직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사실 MBA는 직장에서의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 나도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MBA에 지원했던 점이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전문의가 되는 대신 MBA에 진학하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에 기대한 대답이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MBA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토플과 GMAT 점수도 필요하고 당연히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일단 레지던트에 지원해서 합격한 후 전공의 과정 4년 동안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해서 1년에 2번 정도 토플과 GMAT 시험을 치며 점수를 높이다가 MBA에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싶지 않아서 뭔가 그럴듯한 다른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현실 도피용으로 미국 유학을 떠올린 사람들은 나의 교과서적인 조언에 잔뜩 실망해서 돌아간다. 이처럼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도 의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새로운 진로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선호도가 꽤 높은 직업이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돈을 받는데도 환자들은 아픈 곳이 나으면 의사에게 고마워한다. 그리고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도 크게 달라지다 보니 다른 곳에서는 무조건 반말부터 나가는 환자들도 의사에게는 존댓말을 쓴다. 무엇보다 다른 직종보다 수입도 많은 편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나는 의사처럼 좋은 직업이 또 없을 것 같은데 힘든 의대를 다 마치고 나서 다른 직업을 꿈꾸는 건 왜일까? 아마 성향 자체가 환자를 대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일 수 있다. 의사는 매일 처음 보는 환자를 만나야 하는 직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만 보고 지원한 사람이 많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는 특성은 간과하는 경우가 흔하다. 자신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힘들어하는 성향이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막상 의대를 졸업해도 의사가 되기는 쉽지 않다. 피부 봉합이나 주사를 놓는 작은 시술에서도 너무 겁을 많이 내고 손이 떨려서 진료가 불가능하다. 비단 의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에 회의감이 들면 누구나 현실 도피를 꿈꾼다. 가끔은 인생에도 재부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직장 생활에 질리면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나 이민을 고민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패턴이다. 다만 자유로운 성향의 사람에게는 이 주기가 짧고 고민이 보다 진지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현실에서 답답함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서 더 활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생활한다. 그래서 삶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한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빠르게 나아간다. 안 좋은 쪽으로 뻗어나가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지금 내 앞의 골칫덩어리는 버리고 그럴듯하면서 멋진 일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 지금 당신을 가두고 있는 벽을 깨고 낯설고 신기한 곳으로 날아가고 싶다.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으면 남은 내 삶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어른이 되어서도 철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제는 현실을 똑바로 볼 때라고 충고한다. 그런데 현실 도피가 정말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일까? 사실 현실 도피인지 아닌지는 그 허무맹랑한 꿈을 정말 실현하느냐에 달려있다. 처음에는 현실 도피에서 시작했더라도 그 목표를 정말 이룬다면 그것은 이제 당신의 현실이 된다. 최근에는 일반인이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데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는 너무나 힘든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수를 꿈꾸었을 때 주위에서는 단순히 현실 도피라고 치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숨겨진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힘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현실 도피로 시작했더라도 실제로 도전해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결과를 함부로 예상할 수 없다. 살면서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비록 현실 도피하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눈 딱 감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현실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괴로워서 죽고 싶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현실을 외면하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눈 뜨고도 코가 베이는 세상이다. 무서운 호랑이의 이빨을 눈앞에 두고 언제 죽을지 몰라 공포에 떨고만 있느니 이건 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딴 생각에 빠지는 것이 낫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더 아득바득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는 조언들이 넘쳐난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꼭 해결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생은 모든 일이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순간들이 자주 닥쳐온다.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로또에 당첨되면 돈을 어디에 쓸까? 유학을 간다면 어디가 좋을까? 같은 상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밖에 할 도리가 없을 때도 있다. 때로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기보다 현실 도피가 도움이 되기도 하는 법이다. 잔불마저 꺼버리면 다시 불을 붙이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현실 도피를 불쏘시개로 삼아 희망의 불씨를 피워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괴로움도 좌절도 어느새 과거로 밀어낼 수 있다. 현실 도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조엘 코엔 감독의
오 형제여 어디 있는가가 좋은 사례다. 영화에는 세 명의 죄수가 등장한다. 셋은 그중 에버렛이라는 좀도둑이 감옥에 붙들려오기 전에 숨겨놨다는 120만 달러의 거액을 찾기 위해 탈옥을 감행한다. 그런데 사실 묻혀있다고 한 돈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쇠사슬에 함께 묶여있던 동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에버렛이 지어낸 거짓말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숨겨진 돈을 쫓는 과정에서 더 엄청난 보물을 찾아내게 된다. 회사 생활이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하루하루 버텨내기 힘든 순간은 수시로 찾아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순간순간을 넘기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보물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앞에서 말한 영화의 주인공 역시 보물을 만나기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했다. 당신도 지금 당장은 현실 높이에서 출발했을지언정 그 꿈을 내가 이루고 말겠다며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의미 있는 발견과 성공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 글은 영어의 도입부에서 주인공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한 노인의 예언이다. 지금이 힘들고 괴로워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 희망이 있긴 한 건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한다. 큰 보물을 찾아봐. 자네들이 같이 사슬에 묶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찾을 수 있을 거야. 혹시 자네들이 원하는 보물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일단은 멀고도 어려운 길을 가야 해. 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이야깃거리도 많아지겠지. 그 길이 얼마나 먼지 말해줄 수는 없지만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운명이 자네들에게 보상할 테니까. 가는 길이 굽이치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하루하루가 성공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가고 있네요. 이 걸음걸음이 뒤에 우리가 환하게 웃으며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한 걸음 걸어오시노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밤에 편안하게 푹 쉬시고 우리 내일도 천천히 힘내서 걸어가 보아요. 그럼 오늘 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